새벽 5시 서울 강남 유성그룹 본사 건물이 고요 속에서 잠에 취해 있을 때 김영자는 이미 출근길에 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를 따라 빌딩으로 향하는 영자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완성해온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유성그룹 본사의 68층 회장실까지 오르는 동안 영자는 자신만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화장실 청소는 6시까지, 회장실 먼지 털기는 7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공간 정리는 8시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계획된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영자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의 인사에 영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영자지만 그녀의 존재는 건물 안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이 거대한 기업에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도구함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는 영자의 손길은 수십 년간 다듬어진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물티슈, 걸레, 세제 모두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순서를 아무도 바꿀 수 없었죠. 영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작은 질서가 삶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영자는 잠시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봅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영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한때는 그녀도 다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이 조용한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영자의 작은 원룸에는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는 물건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먼지 쌓인 의무병 패치, 페이지가 닳도록 읽은 한의학 서적,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침통. 이 물건들은 영자의 지나온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침통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자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이었죠. 매일 아침 영자는 회장실의 커다란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그녀는 금세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영자의 철학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영자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하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이죠. 정인호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유성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회장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여 분기별 실적 보고와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마케팅 이사의 보고가 계속되는 동안 정인호 회장은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정인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했죠. 숨이 점점 가빠지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자리의 부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인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임원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였고 비서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하지만 상황은 급박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을 받은 인사팀장의 외침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죠.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고령의 정인호에게는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밖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던 김영자의 귀에 임원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영자는 결코 회의 중인 회장실에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려주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이 회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불문율을 깨는 일이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에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회장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영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주위로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한 임원은 전화기를 붙잡고 구급대원과 통화 중이었고 다른 이들은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무표정했던 그녀의 눈에 강한 결의가 떠올랐어요. 그녀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약간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담겼죠. 마치 수십 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영자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임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평소에 영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존재감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정인호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의 맥을 짚어보았죠. 그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위급했어요. 이대로 두면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영자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은 이 낯선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영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침통을 꺼냈어요.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침통 안에는 다양한 길이와 굵기의 침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의 외과의사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비서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인호의 상태에 모든 집중력을 쏟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미쳤나? 의사도 아닌데 뭘 하려는 거야? 주변에서 동요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환자인 정인호만 존재했어요. 영자는 정인호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경고열이 막혔어요. 급하게 심포를 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저지하려 했지만 영자의 단호한 눈빛 앞에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영자는 정인호의 인중, 노궁, 합곡 세 곳에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침이 피부를 관통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영자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수천 번 해온 일인 듯 자연스럽게 침을 놓고 미세한 각도로 조절하며 때로는 살짝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몇 분의 긴장된 침묵이 흐른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인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늘게나마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회장님, 회장님, 들리십니까? 부회장이 다가가 정인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인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생명의 기운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두 번째 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인호의 팔뚝에 있는 경혈을 찾아 부드럽게 침을 놓았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호흡도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어요.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침을 정인호의 발에 있는 경혈에 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정인호의 기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네요.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후속 치료가 필요해요. 영자의 말에 임원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섰어요. 구급대원들이 정인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영자는 자신의 침통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 리듬이 안정적이네요. 어떤 응급처치를 하신 겁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부회장이 영자를 가리키며 대답하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한 임원은 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거였죠. 구급차가 회장을 싣고 떠난 후에도 유성그룹 본사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방금 전 목격한 믿기 어려운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회사 청소 인력인가요?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자 씨, 1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시죠. 솔직히 저도 오늘 처음 제대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마케팅 부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방금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손놀림이 완전 프로페셔널이었어요. 보통 의료인보다 더 능숙해 보였습니다. 임원들은 영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면 속의 영자는 그들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수술실의 의사처럼 침착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정인우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SNS에 공유해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케팅 부장의 말에 임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사내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었지만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은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그 다음에는 SNS 플랫폼으로 번졌죠. 유성그룹 청소부의 기적적인 응급처치, 침 한 방으로 회장 살린 할머니와 같은 제목과 함께 영상은 조회수를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댓글란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군의관 출신 같아 보이는데? 저 손놀림은 평생 의료인으로 일한 사람만 가능해. 왜 저런 실력자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그분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네요. 한편 병원에 도착한 정인우는 의사들의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진단은 심근경색으로 의사들은 정인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확한 침술로 급소를 자극해 혈류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처치였을 겁니다. 심장 전문의의 말에 정인우의 가족들은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정인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었죠. 그분을 찾아주세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인우의 부탁에 비서실장은 즉시 회사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영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그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심지어 몇몇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영자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김영자님, 비서실에서 찾으십니다. 경비원의 말에 영자는 의아했지만 묵묵히 비서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장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일로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모시러 가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자는 비서실장의 안내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정한 사복을 입은 영자의 모습은 한층 더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정인호가 입원한 병실은 VIP 전용 공간답게 넓고 쾌적했습니다. 영자가 들어서자 병상에 앉아있던 정인호는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답지 않게 그의 안색은 좋아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영자 씨. 정인호가 병상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평소 회장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그녀가 이제는 회장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이제야 제대로 만나게 되네요. 정인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김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인호의 말에 영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놀라운 이력이더군요. 왜 그런 실력을 가진 분이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숨겨왔던 과거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의료봉사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의료봉사를 하셨다면서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하신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글 속 야전병원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날들, 사막의 텐트 안에서 현지인들에게 침수를 가르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어요. 30년 전 이야기죠. 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의무병 출신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정규 의료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침술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지요. 그때는 약이 부족했으니까요. 정인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간호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죠. 그도 군의관이었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료봉사단을 꾸려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치료법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죠. 영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분쟁 지역을 지나던 중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인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한의원을 차렸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기고 의사 면허 없이 침술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마저 사고로 실종되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더군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인호는 영자의 슬픔에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었어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로 했죠. 청소부가 되어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삶, 그것이 내게는 편안했어요. 정인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영자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청소부의 유니폼 속에 숨겨진 위대한 영혼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정인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당신의 재능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을 하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편합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능력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저를 살린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자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제게는 자격증도 공간도 장비도 없습니다. 그저 낡은 침통 하나뿐이죠. 정인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의 의지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인호와의 만남 이후 영자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청소를 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어깨가 요즘 아픈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마케팅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내심 영자의 손가락은 그 직원의 경혈을 짚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녀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자의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인호의 아들이자 유성그룹의 이사인 정민석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영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죠. 김영자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정민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묵묵히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청소하던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손님으로 들어서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앉으세요. 정민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자가 자리에 앉자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를 구해주신 일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 위로금입니다. 받으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퇴직이요? 정민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씨도 편히 쉬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영자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일상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정민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청소부가 경영진을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있고 회사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 서글펐죠. 그리고 정민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이 일을 더 키우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CCTV 영상도 이미 삭제했고요. 영자는 그제야 정민석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영자 사이에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이 건강을 되찾으셔서 기쁠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정민석은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럼 사직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 이사님,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정민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영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보니 정인호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에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으시대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민석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넘게 청소부 유니폼만 입다가 오랜만에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죠. 정확히 약속 시간에 영자는 정인호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들어간 집무실에는 정인호뿐만 아니라 몇몇 임원들과 예상치 못하게 기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정인호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김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자는 조용히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정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영자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정인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유성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인호의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죠. 기자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정인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앞으로 유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분입니다. 정인호는 영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 이리 나와주시겠어요? 영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잠시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정인호 옆에 선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에서도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김영자 선생님은 과거 베트남 전쟁과 아프리카, 중동에서 의료봉사를 하신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한의학에 정통하셔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인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을 때 이분의 침술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어요. 놀라운 점은 이분이 10년 넘게 우리 회사 청소부로 일해오셨다는 겁니다. 정인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재가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짜 영웅들을 외면해왔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임원들과 기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정민석만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정인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그룹은 김영자 의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김영자 선생님을 우리 그룹의 사내의료복지재단 총책임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다른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지지와 환영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인호는 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소명이 다시 꽃피우는 순간이었어요. 네, 받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젠 더 많은 사람에게 침 한 방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군요. 정인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 순간 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은 영자와 정인우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자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왔던 그녀가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영자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여름의 끝자락, 유성그룹 본사 건물 한쪽에 작은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김간호장교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곳은 영자가 정인우의 제안으로 만든 공간으로 회사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현판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정인우를 비롯한 회사 임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영자의 옛 동료들까지.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정인우가 축사를 시작했어요. 김영자 선생님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길 바랍니다. 영자는 단정한 흰색 한복을 입고 참석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클리닉 내부는 영자의 취향대로 꾸며졌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와 함께 전통 한의학 도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어요. 한쪽 벽에는 그녀가 베트남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개원식이 끝난 후 영자는 자신의 새 진료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침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침통을 열어 안에 가지런히 정돈된 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죠.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는 영자를 피해 다녔기에 그의 방문은 의외였어요. 영자는 놀랐지만 차분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정 이사님. 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김 선생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제 행동,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와 가문을 염려한 나머지 선생님을 오해했네요. 영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으니까요. 변화는 항상 쉽지 않은 법이죠. 아버지께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민석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침술 치료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어깨 통증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세요. 정민석이 자리를 떠난 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청소하던 유성그룹 본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 건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클리닉 개원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그녀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한 외부 사람들도 상담을 요청했어요. 영자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고생했던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한 환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침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후가 되자 영자는 조금 특별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청소부들이 그룹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영자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항상 존경해 왔어요. 우리를 위해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들어오세요. 그들을 위해 영자는 침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자는 자신이 예전에 느꼈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일정을 마친 영자는 자신의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녀는 낡은 침통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침통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큰 원을 그리며 변화시켰는지 생각만 해도 경이로웠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요. 영자는 침통을 부드럽게 다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공간을 둘러보고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영자 선생님이세요? 국제의료봉사단에서 연락드립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자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고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것은 영자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자는 과거 자신이 매일 청소하던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가운데 영자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축복했습니다. 침 한 방이 바꾼 인생, 그리고 그 침이 앞으로 바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며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는 법이니까요.